카트 소리가 안 들렸는데. 예, 안녕하십니까. 이종국입니다. 제 느낌대로 가겠어요, 여러분. 오늘 미스터 마켓 실전 기법 108, 이번 주 월요일이죠. 월요일 날 했던 내용의 보충 플러스,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은 얘기를,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게 지난번 거하고 끊기면 안 되니까, 요 타이밍에 되게 중요한 거 여러분들한테 요거 하나만 얘기해 드릴게요. 요번 주 이후에 지금 FOMC 때까지 이종복이가 여러분들한테 강조하는 것은 주도주가 순환할 때 개별주도 순환한다 라는 얘기를 해주면서 주도주 이격 얘기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순환매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좀 얘기해 줬고, 그 다음에 포스코 그룹, 그 다음에 이종복의 진가, 이건 월요일 얘기입니다. 월요일 얘기. 인공지능 로봇. 근데 오늘 하루 종일 인공지능하고 로봇은 뭐 세게 올라가지는 않지만 인공지능 얘기가 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자율주행이 아마 나올 겁니다. 근데 자율주행도 결국은 인공지능하고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신 기사가 조금 센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자율주행 관련주들도 지금 이격이 떠 있는 주식들은 아마 못 갈 거예요. 그리고 음봉 나올 거고. 그게 왜 그린 거냐면은 이미 그런 뉴스가 이 섹터에 반영이 돼 있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요거. 시세는 시세에게 물어라.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얘기거든요. 지금 주식하는 사람들 중에 포스코 그룹주하고 에코프로 쪽을 관심을 안 갖는 사람들이 없을 겁니다. 근데 오늘 장은 포스코 그룹주도 움직임이 좋지만 에코프로 BM이 세고요. 에코프로는 상대적으로 못 가고, 그 다음에 LNF가 지금 방송 중에 막 올라가네요. 이거 이종복이가 좋게 얘기할 거 미리 알고 사는 건가? 어때요, 여러분? 요거 내가 좀 이따 얘기해 줄게요. 근데 LNF라는 주식도 따라가면은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따가 이 방송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이쪽으로. 주도주는 신고가형 주도주, 특히 신고가형 주도주는 여러분들이 어떤 전략을 취하고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 극과 극의 결과가 나올 거예요, 여러분. 되게 중요한 얘기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 중에 예측과 분석이 안 되는 것, 신고가 신저가를 예측을 할 수가 없죠.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본인의 기준과 원칙이 있을 때는 예측을 하고 분석을 한 다음에 거기에 적중률이라는 게 나오는 거거든요. 거기서 이제 투자 수익이 갈리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신고가 주도주형을 쫓아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추격 매수에서 물렸다. 우리가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추격 매수를 하고 싶어도 오버슈팅 구간은 절대 추격 매수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갖고 있는 주식이 아무리 공포에 휩싸여도 언더슈팅 영역으로 갔을 때는 거기서는 참는 그걸 우리가 인내심이라고 할 수도 있고 배짱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무모함이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가 오버슈팅과 언더슈팅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거 진짜 무지하게 중요한 거고, 오버슈팅은 단기 매도의 급소, 그 다음에 언더슈팅은 단기 매수의 급소라는 말이 있고요. 오버슈팅이 강력하게 올라가는데 왜 팔지? 언더슈팅은 추세가 깨져가지고 급락하는 주식인데 왜 건드리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도 아까 이거 보여줬는데 요 생각을 하면 이종복이가 얼굴색이 바뀝니다. 자기의 생각과 다르다 한다고 여기 원래 헛소리라고 해야 되는데 방송이니까 그냥 함부로 글을 쓰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 오버슈팅과 언더슈팅, 그 다음에 신고가, 신저가에서 자기의 주장이 강한 사람들이 서로 부딪히면 쌈납니다. 여기서는. 그럼 이제 결국은 맞고 틀리고는 시장에서 이긴 사람이거든요. 제가 여기서 맞고 틀리고는 시장에서 이긴 사람이라는 얘기를 한 뒤에 바로 얘기 하나만 해줄게요, 여러분. 어떤 주식이 있을 때 그 순간적으로 치고 들어갈 때 따라가서 수익을 내는 사람이 순간적으로 잘 따라 들어가서 먹고 나오면 그 사람은 수익이죠. 근데 만약에 늦는 사람들은
누구는 수익을 내고 나오는데 누구는 손실을 보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되게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리고 증시에는 그런 말이 있어요. 이종복은 내가 주장하는 건 강한 주식은 아름답다, 적게 잃으면 오래 산다거든요, 여러분. 그 말에 모든 게 다 있는 겁니다. 강한 주식은 아름답다, 적게 잃으면 오래 산다. 주식시장에서 오랫동안 버티는 사람이 잘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기준과 원칙이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러니까 결국은 능력이 있는 사람이 오래 버틸 수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종복은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여기 한번 채팅창에 한번 써보세요. 이토마토 PD도 마찬가지. 오랫동안 버틴 사람이 잘한 사람, 결국 잘하는 사람이 오랫동안 버틴다. 1번과 2번. 그렇지. 당연히 그거죠. 그게 진짜입니다. 근데 버틴 사람이 잘하는 거고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내가 또 걔네들을 내리는 게 아니고 나를 높이겠습니다. 그게 개인들을 어루만져 준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잘하는 사람보다는 못하는 사람이 많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식시장에 오랫동안 살아남는 사람이 잘하는 겁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들한테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거고, 이종복은 반대예요. 기준과 원칙이 있고 어느 정도의 실력이 있어야 주식시장에서 오랫동안 버틸 수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부류입니다. 이게 이제 내가 주장하는 가치관.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기준과 원칙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 넘어가면 되고, 이 내용을 가지고 지금 여러분들한테 포스코 그룹서부터 에코프로 등 배터리 쪽으로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대신 그날 방송할 때 포스코 홀딩스를 가지고 또 이상한 글을 올린 자가 있어가지고 내가 엄청나게 준비를 했는데 이거를 얘기할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오늘 전체적으로 종목이 움직임이 좋았으면 이것도 내 스타일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나는 100% 이걸 얘기했을 겁니다. 100%. 근데 오늘 쫓아 들어가서 뒤통수 맞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냥 FM으로 가고 있는 거고요. 이게 그 상황의 분위기에 따라, 흐름에 따라 방송을 하는 노하우입니다. 자, 패스시키고 갈게요, 여러분. 그래서 어쨌든 지금부터 이 설명을 잘 들으시고, 여기 지금 보면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특징주를 얘기할 때 움직임이 좋았거나 움직임이 나쁜 주식을 찍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할 수 있는 건 맞죠. 근데 그걸 마치 자기가 강조했냥, 아니면 마치 자기는 뭐 예측했냥, 이렇게 말하는 자들을 여러분들은 가릴 줄 알아야 됩니다. 이종복은 내가 얘기한 것만 갖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호불호가 되게 강한 거예요.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여기도 보면 딥노이드, 리메드, 그 다음에 칩 관련주, 이런 종목들이 그냥 결과가 나온 다음에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실제로 얘기했던 거기 때문에 조금 예제 종목이 좀 허접할 수 있어요, 여러분. 대신 수익률은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것도 좀 아시라고 하고 지금부터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시세는 시세에게 물어라. 오버슈팅, 언더슈팅까지 간 다음에 현재 시장 가장 중요한 시장을 이기는 전략 중 하나라고 하면서 분할 매수와 물타기를 구분하라라는 얘기를 좀 해줄 거고요. 간단하게 얘기해 주면 여기 있는 이 내용들은 야간 강연 방송 하듯이 또 얘기를 해 드릴 겁니다. 아마 요새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걸 잘 참고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보유 물량 50대 50의 안정성에 관해서도 얘기해 줄 겁니다. 내가 설명하는 것을 요걸 같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요걸 같이. 그리고 주도주는 기본 물량은 끝까지 가라. 요 세 가지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요 세 가지가 여러분들의 기준과 원칙이 돼 있다면 어떠한 시장에서도 투자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내가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여러분.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순서가 지금은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순서가. 자, 보세요. 오늘장
우선 딥노이드를 갖고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증거금 100%짜리라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기가 좀 껄쩍지근하지만은 요거 내가 오늘 아침에 마케텐인가요, 여러분? 마케텐에서 얘기했듯이 이 딥노이드가 6월 16일 미스터 마켓에서 1000명이 넘어갔을 때 이 사람 이거 물린 거 수익 나게 해주겠다라고 얘기하면서 1000명이 넘어가면 추가 매수 가격을 이야기하겠다고 했는데 1000명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날 뒷부분에 여러분들한테 추가 매수 가격을 이야기한 대목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 내가 50명 데리고 와야 된다라고 하는 대목이거든요. 보이시죠, 여러분? 딥노이드. 6월 16일이면 아차,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게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가야 될 거. 보세요. 자기가 뭔데, 그죠? 수익 나게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예전에 허준 보셨죠, 여러분? 임금한테 허준은 환자 갖고 의사는 의원은 장담하지 않는다라는 얘기 했지 않습니까? 그거 말 한마디 잘못 놀렸다가 어떻게 되는 줄 아시죠? 우리는 그 말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인데 지가 뭔데 증거금 100%짜리 허접한 주식을 먹고 나오게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50명 이상 데려오라고 하고 추가 매수 가격까지 이야기하겠다고 얘기하겠습니까? 이런 게 특징적인 거죠. 기억에 확 들죠. 기억에 확 남죠. 이런 걸 갖고 근데 오늘 이토마토 PD는 방송 집중 안 하는 것 같아요. 대답을 좀 크게 해야 좋은데. 예, 그죠? 자기가 뭔데 이런 얘기합니까? 이미지로 각인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은 이미지로 각인을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호불호가 많이 갈리죠. 근데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결과는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것도 11,000원을 주고 16,000원으로. 근데 이것은 지금 막 신고가거든요. 근데 내가 이것을 좋게 얘기한 것은 AI 기반형의 의료기기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좋았기 때문에 이걸 순환매로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좀 되세요? 아까 제가 이렇게 글 쓴 거 중에 순환매 얘기했죠? 이유가 거기 있었던 겁니다. 이유가 그 말이 C가 돼서 결국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차트 간격을 이렇게 길게 봐야 돼요. 이거 완전 그죠? 이게 대이격 역배열 우하향 45도의 급등주의 기본 패턴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지금은 따라가면 안 됩니다. 2만원 언저리로 추가 상승할 수는 있지만 이것도 지금은 따라가시면 안 돼요. 나는 이 주식을 11,000원에 사라고 했다. 그것도 대놓고 구독자 50명 늘리라고 하면서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쫓아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오늘 드디어 LNF가 26만 8천원에서 27만 5천원으로 가고 있거든요. 요것도 지난주 금요일 날 준비가 돼 있을 겁니다. 어떤 할머니가 이거 물렸다고 하면서 전화 걸었을 때 이거 원래 음성으로 틀어줘야 되고 미리 대놓고 얘기할게요. 다음 주 미스터 진단 월요일 이거 바로 영상 들어갑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돼 있었냐면 LNF가 공매도가 많고 되게 좋은 주식인데 애들이 공매도를 많이 쳤고 뭐 등등등등 그리고 2년 뒤 뭐 3년 뒤에 나와 있는 실적 대비 고평가 개념이 뭐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하면서 결론 그냥 좋다 가지고 가라 막 이런 식으로 얘기했더니 그 할머니가 그 뭐죠 여러분? 방송 흐름 끊지 말고 뭐 전망이 있어야 갖고 가죠 하면서 막 그런 얘기 했거든요. 그때 이종복이가 나를 믿어봐라 라고 하는 장면이에요. 이게 나를 믿어보고 나를 믿고 그리고 지가 뭔데 8개월 정도에 30만원대로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고 하면서 무조건 장기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이 주식이 지금 날아갔습니다. 아니 지금 날아가고 있는 거죠. 이런 종목이 포스코 그룹에 밀려서 그렇지 저런 게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먼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보고도 믿겨지지가 않죠. 그리고 종목을 내가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상대방이 물어본 종목 내에서 내 실력 발휘를 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목소리가 큰 겁니다, 여러분.
이거 알고 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퓨런티어까지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끊을게요. 근데 여기 잘 보세요, 여러분. LNF 5월 15일은 이게 미스터 마켓 방송이에요. 5월 15일은 단기로 좋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분명히. 아니 5월 15일은 단기로 좋다라고 하더니 한 달 지나고 7월 달로 가니까 어떤 사람이 물리니까 이건 무조건 장기로 가라고 하고 있는 그런 말. 그게 말이 바뀌는 게 아니고 아까 얘기한 추세의 위치에 따라, 아시겠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비중에 따라 그걸 조절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LNF를 내가 지금 왜 얘기한 거냐? 이 주식도 마찬가지로 주도주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순환매라는 기법으로, 여러분 이 순환매라는 기법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에코프로 BM은 또 뭐냐? 에코프로 BM이 원래는 그죠? 포스코 퓨처보다 처음에는 먼저 좋게 얘기했던 주식이에요. 여러분들 그 방송 보시면 돼요. 이것도 화면이 준비가 돼 있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에코프로 B까지 써야 되겠죠? 에코프로 B. 여기 나오는구나. 7월 3일 날 여기도 보시면 이게 이따가 포스코 얘기할 때는 말이 바뀝니다. 내가 말을 바꾸는 게 아니고 그 상황에서 바뀌는 거예요. 에코프로 BM이라는 주식을 여기가 7월 3일이죠, 여러분. 요 이중바닥 패턴을 잘 보셔야 돼요. 보시면 에코프로 BM이 순환매가 나오게 되면 지금은 에코프로 BM을 저점 매수하면 수익이 난다라고 하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이. 그리고 위에 포스코도 있을 것 같은데, 예. 아니군요. 이거는 주도주가 아니니까 안 보여요, 여러분. 확인됐죠, 여러분? 왜 중요한지는 조금 이따 보시면 알아요. 어제 처음으로 신고가가 나온 거죠. 이것은 이격이 떴다라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처음으로 신고가니까 연속적으로 올라가면서 이제 5일선하고도 이격이 살짝 뜨기 시작하는군요. 그러면 이게 이제 내일까지 올라가면 새 양봉째이기 때문에 내일까지 올라갈 때 따라 들어가면 이제 기대 수익이 떨어지고 나중에는 만약에 장이 조정을 받거나 이 주식이 조정을 받게 되면 이런 신고가형 좋은 주식에 쫓아 들어가도 물리는 케이스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요거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포스코 쪽은 보시면 얘도 어제가 신고가. 근데 오늘 움직일 때 보면 이 주식은 양봉이 팡팡 나오는 게 아니고 여기서부터 이미 양봉으로 이어지고 있죠, 여러분. 이게 얼추 여기가 거의 종가상 신고가라고 하는 지점은 여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건 적산병급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고요. 근데 얘는 마지막 단이 조금은 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데 올라가게 되면 이것도 이제 O자 타치를 하겠죠. 거래가 실리면서 계속해서 갈 때는 바로 O자를 타치하고 밀리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다시 45만 원 플러스 마이너스 지지를 바탕으로 아마 O자를 타치하게 될 겁니다. 그 나만 믿고 따라와 도시오브가 지금은 그 도시 식당으로 바뀌어갖고 없어졌지만은 그 O자 감성돔 O자 아마 그런 얘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O자 아니에요, 여러분. 예, 그 O자가 아니고 50만 원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처럼 주식이라는 게 내가 목표치를 어디로 두고 그죠? 예, 섹터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수익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다시 진도 빼드리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내가 지수 쪽으로 가느냐 아니면은 여기처럼 이걸 가지고 종목으로 가느냐에 따라 완전히 길이 갈라질 거예요. 지금부터 질문 들어갑니다. 50대 50 법칙 플러스 내가 월봉 파동을 지금부터 분석해 줄 수 있거든요. 지금 주도주의 월봉을 갖고 실전기법 108을 원한다.
1번을 치시고 지수의 흐름을 가지고 전체적인 걸 원한다. 2번을 치시면 됩니다. PD는 뭐가 많이 나오는지 알려주기 바랍니다. 요이 땡하면 하는 거예요. 벌써 하는 사람 뭐요? 요이 에이 그냥 제가 갈래요. 라고 하면 좀 그렇죠? 땡! 이가 확실히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러면 지수를 가지고 전체적인 어떤 그걸로 판을 바꾸되 진짜 이거 갖고 하고 싶었는데 나는 여러분들은 이 정도는 기본으로 아는 겁니까? 그러면 대신 여러분들 추격매수 주도주 추격매수 하시는 습관은 없애야 됩니다. 반드시 눌림목 매수 3분할 매수 잘 참고하시고 나는 준비가 다 돼 있어요. 여러분 어떤 거든 누구나 원하면 바로 얘기가 들어갑니다. 이게 지난 7월 14일 날 미스터 진단에서 변곡점과 주식시장 해가지고 대본을 미리 만들어 놓은 거고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거에도 보면 FOMC 중대시황하고 매수유망주가 있을 거예요. 근데 저 시점에서 이종복이가 무슨 얘기를 해줬냐 9에서 13변곡 뒤에 잠깐만 변곡점 얘기 들어갔어요. 그럼 여기 오늘 이토마토 PD 이거 썸네일은 나왔나요? 시장 얘기하면 요새 사람들은 잘 안 보는데 내가 저 포스코하고 저 에코프로 목표가만 얘기해줘도 바로 썸네일 아니 그 조회수 나올 텐데 어쨌든 지금은 그 초보자들한테 이 저런 거 못 안 쫓아가게 하는 게 더 중요한 건데 원래 그냥 갈게요 여러분. 9에서 13이 단기 변곡이고 20에서 23이 중기 변곡이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이 변곡점 틀 사이에서 33에서 32에서 36이라는 변곡이 있거든요. 이게 한 달하고 보름이에요. 그러니까 월이 바뀌고 다음 주 만기 주간이 항상 변곡에 다가오거든요. 근데 지금은 9에서 13 변곡에 있는 거고 20에서 23은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지수가 흔들려도 지난 7월 초순 때로 333 쪽으로 밀리기보다는 어느 시점에서 다시 반등이 나오려고 하는 경향이 강할 겁니다. 그러면 그 어느 시점이 단기적으로 얘기해 드릴게요. 단기적으로는 343에서 340이 되는 거고 여기에서 이제 외국인들의 매도가 세게 나오고 아까 이야기했던 주도주들이 이격을 좁힐 때 여기서 한 차례 더 밀려 내려가게 됐을 때가 337에서 335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에 지수가 333 쪽으로 밀리면 요거 자막 들어가야 되겠어요, 여러분. 쌍봉으로 보이기 때문에 종목이 세게 밀릴 거고 337에서 335가 지지의 역할이 될 것이다라는 게 시장에 반영되면 종목들이 세게 안 밀릴 겁니다. 이거 여러분들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 이종복이가 그것까지 전망해 드릴 수는 없죠. 왜냐면은 원래는 이 내용을 오늘 주도주 얘기를 하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맛배기로 얘기를 한 다음에 야간 강연 방송을 하고 그 다음에 수요일 날 디테일하게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원했기 때문에 약간 그 나의 어떤 그 능력치로 여러분들한테 지금 발휘를 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이 순환매가 나오는 걸 보고 시장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하수 시장을 바라보고 순환매를 예측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바로 중심이론을 아는 사람들, 변곡점을 이해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미 시장의 흐름만 봐도
저쪽 섹터에서 순환매가 나올 수 있다 없다를 맞추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그게 LNF. 여러분, 그게 LNF. 그 다음에 의료기기를 가지고 딥노이드. 그 다음에 한미 반도체를 가지고 주성이 같은 거. 그 다음에 나머지 장비주들이 움직이면서 MK전자가 따라가고 했던 그게 있죠. 그게 지수의 위치에서 순환매를 예측을 하는 거죠. 그들을 보고 쫓아가기에는 너무 늦어요, 여러분.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딱 보면 결론적으로 딱 얘기하면 4에서 8일 뒤가 FOMC 변곡점인데 여기가 금요일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어제도 지수가 약간 주춤거렸죠. 우리나라. 음봉 나왔을 거래 아마 어제가. 그러니까 이번 변곡점은 정상적으로 흘러간 변곡점은 아니에요. 다만 이제 4일이 지나는 과정에서 지금 어제 오늘 음봉이 나오면서 종합이 340쪽으로 밀려 내려가고 있으니까 다음번은 확률적으로 이제 먼저 밀린 게 되니까 어떤 식이 되겠어요? 이제 올라가는 타이밍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원래 좀 리스키하지만은 이게 원래 먼저 얘기하면 안 되는 걸 내가 여러분들이 원해서 얘기한 거예요. 이번 주에 이렇게 조정을 받으면 다음 주는 다시 월화 타이밍에서는 올라가는 타이밍에 걸려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 이종복은 월화 타이밍에 조정을 받는 걸 좋아하거든요. 왜냐면은 월화 타이밍에 조정을 받으면서 좋은 주식을 싸게 사고 수, 목, 금으로 갈 때 2차 전지의 에코프로하고 포스코 같은 애들이 공매도 하고 뭐죠 여러분? 만기하고 연계돼서 지금 외국인들은 하방을 구축하지 않았기 때문에 만기 때마다 항상 움직임이 양호한 흐름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금요일 월화 타이밍에 조정을 받을 때 저점 매수하고 수, 목 쪽으로 갈 때 올라갈 때 그죠? 팔아먹고. 근데 이게 지금까지는 완벽하게 들어맞았던 겁니다. 완벽하게. 그리고 월 초에 살짝 밀렸다가 중순 이후에 올라가고요. 그래서 항상 월 말에 하는 야간 방송의 수익이 월 중에 하는, 그러니까 만기주 전에 하는 거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것도 이유가 거기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중심이론 6대 필살기 제가 여러분들한테 연도별, 월별, 주별, 일별 갖고 얘기한 거 있었죠. 그리고 주도 월화수 수목을 기점으로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이 오타쿠처럼 이 확률을 보여준 게 있었을 겁니다. 이 확률 여러분, 이 확률 기억나십니까? 이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꼭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지수 밴드 플러스 월 초부터 만기 타이밍에 지수가 조정을 받거나 흔들린다. 그러면 거기가 주도주든 뭐 다른 주식이든 와 지금 말하는 사이에 인포뱅크 날르네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이거 내가 아까 분명히 내가 저주받은 주식이라고 했던 주식도 이제 갈 때 됐네 어쩌네 하면서 내가 슬쩍 지나가면서 얘기했죠. 이게 여러분들 4월 달에 그 자가 망했네 라는 단어만 안 썼으면 이건 지금 벌써 15,000원에서 16,000원 위에 있었을 겁니다. 근데 오늘 자율주행이 날아가는데 인포뱅크는 자율주행도 되고 인공지능 챗봇도 되는데 이게 안 가겠어요? 나는 이 주식을 4월 중순 이후에는 방송에서 추천한 적이 없어요. 내가 이것도 보여주면 흐름 끊기니까 지금도 보면 이종복은 실시간을 강조하죠. 여러분 오늘 자율주행이 가는데 이게 안 가면 주식입니까? 자 패스. 다시 이쪽으로 갈게요. 그래서 월 초부터 만기로 가는 2주 동안 지수가 조정을 받을 때는 두려워하지 말고 주도주든 뭐든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그 다음에 월 말로 가면서 이제 종목들이 날아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서는 욕심을 내지 말고 아까 얘기한 50대 50 법칙으로 절반이나 그 이상을 챙기고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다시 월이 바뀌어서 2주 코스로 바라보면서 9에서 13이니까 2주 코스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지금 창 논하는 거고 9월달까지 돈 버는 데는 노프라브롬이라니까. 거기에 걸림돌이 7월 FOMC인데 이것도 너무 많이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자 여기까지 끊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이게 지금 지수의 흐름에 따라 여러분들이 주도주를 보든 종목을 보는 하나의 기준이고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썸네일도 빼야 되고 포스코도 얘기해야 되니까 나는 절대 네버 그냥 갈 수 없습니다. 우선 이거부터 보여주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종복이가 7월 10일, 11일 타이밍에 야간 강연 방송 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보여줬던 대본 그대로예요, 여러분. 보이시죠? 보면 포스코 홀딩스하고 포스코 퓨처는 월 말에 추천이 들어가 있는 걸 여러분들이 보실 겁니다. 주로 이게 지금 내가 수익률이 어디에 표시가 되고 어디에 표시가 안 되는지 몰라서 거기까지는 못 가겠는데 주로 포스코 그룹주들은 월 초에는 얘기를 세게 안 해요. 그러니까 7월 요번 달로 기준하면 7월 10, 11일 타이밍에는 세게 얘기를 안 합니다. 월 말 타이밍에 세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 월 말 타이밍에 되게 세게 얘기한 이 포스코 홀딩스하고 포스코 퓨처가 지금 어떻게 올라갔는지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반도체 섹터만 한 번 더 오픈한다라고 하면서 한미반도체, 하나마이크론서부터 6개 정도의 반도체 섹터가 있죠. 여기 가격을 잘 보셔야 돼요. 7월 10일 타이밍은 27,500원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7월 11일 타이밍은 28,000원에서 27,500원 플러스 마이너스. 그 다음에 이 가격을 주면 매력이 있으나 매수가를 안 주면 안 한다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500원 차이로 체결이 안 되고 5만원까지 간 거예요. 그러면 내가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 불과 일주일 전에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었으면 한미반도체는 2만원대 매수를 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2만원대. 2만원대.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2만원대 매수를 할 수 있었던 주식을 저기서는 안 사고 4만원, 5만원대 쫓아 들어갔다면 그 사람들이 뭐가 되는 거죠? 추격 매수 전문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지금 보시면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 단독으로 주도주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여기서는 두산이를 더 세게 얘기했거든요. 왜냐면 상대적으로 두산이의 단이 낮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면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것은 7월 11일 현재 기준에도 이건 그냥 10% 매수. 이 말한 걸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어떤 식으로 코멘트가 들어가고 어떤 말을 했는지를 여러분들이 보고 이쪽으로 오셔야 됩니다. 자, 이것이 제가 아까 얘기했던 포스코하고 포스코 퓨처인데 보세요. 포스코 홀딩스를 철강주로 보지 마라. 이건 상징적인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포스코에 관해서 말을 여기서만 한 게 아니고 여기를 보여줘야 돼요. 2022년도에 포스코든 2차전지든이라는 그 단어들이 수백 개의 단어가 들어간 거 여러분들한테 아마 보여드렸을 겁니다. 이거 주도주 언급횟수 해갖고 이거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400번 이상 들어간 단어 중에 상징적인 것만 뺀 겁니다. 상징적인 것만. 이거 아셔야 돼요. 2022년 11월 2일 이 날짜를 보시고 포스코라는 단어를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제가 뭐 때문에 이걸 보여주는 건지 좀 이따 얘기해 줄게요. 시간이 좀 저기 하니까. 여기도 에코프로 LNF 일진모트리가 붙어 있고 11월 9일 보시면 포스코입니다. 그 다음에 포스코입니다. 11월 29일 그냥 한 달 내내 포스코를 철강주로 보지 말고 2차 전지 쪽으로 보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그 다음에 포스코 케미칼, 포스코 엠텍 등 포철 3인방까지 같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까 이야기한 것 중에 제가 파동 얘기를 지금부터 좀 간략하게 할 거예요. 목표치를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여기 보면 이게 그겁니다. 2022년 5월부터 12월까지 내가 포스코를 얘기한 건 185번. 그 다음에 2023년 1월부터 요 방송하는 날까지 148번 합쳐보세요. 300번이 넘죠? 포스코 얘기가 300번이 넘는다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포스코 케미칼을 가지고
포스코 케미칼을 가지고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세 개가 합쳐가지고 뭐 어쩌고 요번 월요일 날 포스코 홀딩스 여기서 가려면 40만 원에 32만 원까지 밀렸다가 할 것이고 이렇게 되면 50만 원인데 막 주문해왔던 거 있죠. 포스코 케미칼도 파동으로 주문을 외운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한 번씩 더 보여줄 거예요. 요새 이 종목을 보는 사람들 포스코 홀딩스라는 주식이 가장 쓸데없는 소리가 많이 옵니다. 그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 40만 원에서 41만 원이라는 상징성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누차 얘기하지만 10만 원 할 때와 20만 원 할 때는 그런 얘기가 안 나오다가 왜 40만 원 근처에 있을 때 그렇게 자꾸 쓸데없는 소리가 나올까요? 여러분, 이건 한번 쉬어가는 타이밍에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렇게 그런 일이 나올까요? 여기 이토마토 PD도 한번 대답해 보세요. 54321땡. 저는 시간을 많이 못 줍니다. 성격이 급해가지고. 아니, 방송 시간 아까워서 40만 원 근처에서 물렸다는 거예요. 40만 원 대부분 개인들은 40만 원 플러스 마이너스권에서 그걸 샀기 때문에 41만 원을 저항으로 얘기하니까 예민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추세 패턴 상으로 얘기해 준 거거든요. 그거 나중에 시간 되면 얘기해 드릴게요. 그래서 시간이 부족하니까 계속 진도 빼겠습니다. 그리고 포스코를 철강주로 보지 말라고 하면서 2월 10일 날 엄지척하는 장면이고 포스코 퓨처는 최다 빈도수입니다. 그러니까 포스코 홀딩스보다 포스코 퓨처의 빈도가 월등히 많아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포스코 퓨처, 이 종목은 포스코 케미칼이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포스코 엠텍, 포스코 엠텍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꼭 알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이거를 이제 이종복이가 이야기한 이것까지 좀,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가급적이면 종목 갖고 이러쿵 저러쿵 얘기를 안 하는 게 좋으실 겁니다. 왜냐면은 이게 지금 포스코 관련해서 가지고 있는, 이종복이가 가지고 있는 포스코의 방송 내용들이거든요. 100장이 넘어요. 여러분, 내가 그러니까 100번을 넘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포스코 그룹주는 그냥 100번을 넘게 얘기한 겁니다. 그 중에 지나가는 사람들은 한두 번 본 거죠. 아니, 100번을 봤으면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네, 이거 보여주는 거고 마지막으로 요거까지 놓고 가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를 주면 반드시 하나를 얻습니다. 포스코 엠텍 풀스토리 요거 꼭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포스코 케미칼 풀스토리 보시면은 강력 매수나 이런 말이 들어갈 때 보면 내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포스코 케미칼 보면 26, 27 그죠? 그 다음에 27, 31일, 27일 이쪽이 매수의 의도가 강한 쪽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한번 보세요, 여러분. 단을 보면 이게 포스코 케미칼 풀스토리, 그 다음에 요게 포스코 홀딩스 풀스토리. 포스코 홀딩스도 보시면 중순에 추천했던 것은 5월 15일. 근데 여태는 포스코 풀베팅 하라고 했던 타이밍 기억나죠? 2차 전지 여기가 바닥이라고 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매수로 들어간 거지만은 포스코 홀딩스도 보면 항상 포스코 홀딩스를 보면 월 말 타이밍에 포스코 홀딩스를 추천하고 무조건 매수, 강력 매수는 월 말 타이밍에 진짜 있죠, 여러분. 우리는 없는 말 안 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토마토 사람들이 포스코를 대하는 자세다. 여기 이토마토 PD는 이런 거 몰랐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해드리면 이종복 유튜브에 시청자가 되게 많이 유입이 돼 있거든요. 그 시청자 증가를 유도한 대표적인 주식이 포스코 그룹주입니다. 요 얘기를 하고 지금부터 파동 가겠습니다. 월봉이 중요해요, 여러분. 우선 포스코 홀딩스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자, 포스코 홀딩스를 보시면 빠질 때 1, 2, 3, 4, 5 파동으로 빠졌어요. 여기서 저점이 더 깨졌었으면 좋았을 텐데 요건 좀 아쉽고, 그러면 파동이 1, 2, 3, 4, 5 파동으로 빠졌기 때문에 올라가는 파동도 기본 1, 2, 3, 4, 5 파동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경향이 강한 겁니다. 근데 지금은 1, 여기가 2,
지금은 상승 3파가 진행 중에 있는 거예요. 월봉상으로 여러분. 그러면 어느 시점에서 눌리면 뭐가 남았겠어요? 다시 한 번 더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포스코 홀딩스는 아마도 60만 원에, 근데 이거 60만 원까지 올라가도 50만 원에 따라가면 먹을 게 없어요, 여러분. 밀릴 때 노리셔야 됩니다. 꼭 명심하셔야 돼요. 근데 20만 원대 사갖고 있었던 사람은 얘가 60만 원을 가면 300%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주식은 싸게 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쨌든 포스코 홀딩스는 월봉파를 보면 지금은 3파가 진행되는 거고 조정을 한번 받으면 다시 올라가면서 최소 60만 원을 넘어갈 수 있는 파동이 되는 거고 20년, 30년 이거 김봉만 전문가한테 로그 차트 보여달라고 하면 차트가 더 새롭게 보일 거예요.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마디. 그 마디가 1990년을 기점으로 2007년까지 17년 동안 엄청나게 대세 상승을 했던 마디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대략 10년 가까이 조정. 그리고 지금은 다시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근데 헤어스타일 괜찮나요? 멋있습니까? 멋있다고 치세요. 채팅창 이토마토 PD도.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를 10년 장기 투자라고 한 겁니다. 기립박수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알았다면 뭐 40일만에 팔아라 이런 소리 나왔겠어요? 안 나왔겠어요? 근데 중간중간에 이건 월봉파동이죠. 이건 월봉파동이고 일봉파동으로는 중간중간에 또 다른 파동이 나오는데 봅시다 여러분. 이게 지나간 게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야간 방송을 할 때 실전기법 108 강의한다라는 거 항상 목차에 나오죠. 이 정도를 가르쳐 줍니다. 이 정도를 강의합니다. 이건 가르쳐 주는 게 아니니까. 듣는 사람 입장에서 다르는 거예요. 1, 2, 3, 4. 지금이 5파동이지만 이건 지나간 결과론. 그래서 올라간 거 가지고 내가 여기서 추천했네. 밀렸을 때 보세요. 여기서 따라가면 안 되죠. 이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아시겠어요? 그 당시에는 여기서부터 올라갈 때 1, 2, 3, 4, 5파동으로 끝날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여기서 한 번 정도는 파는 게 맞다라는 얘기가 들어간 겁니다. 그 주식이 지금 밀리니까 여기서 만약에 얘가 다시 올라가게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3파로 놓고 이게 1, 2, 3, 4가 돼서 상승 5파가 나오기 때문에 신고가는 무조건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어때요 여러분? 진짜 듣고도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보이면서 이게 1, 2, 3, 4, 5로 보이는 거고 포스코 퓨처처럼 들어가면 여기서 한 번 더 밀렸다가 만약에 이 주식이 추세 패턴이 유지가 되면 여기가 다시 3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여기를 1로 놓고 보고 2로 놓고 보고 어느 시점까지 올라간다가 밀려도 이게 3이 되고 조종사가 돼서 상승호가 돼서 또 올라가는 거예요. 무조건 포스코는 윗방향이에요. 대신 추격 매수를 하지 마라. 그런데 말입니다. 시간이 5분밖에 안 남았어요. 에코프로는 다음으로 미루겠습니다. 포스코 퓨처를 보면 이건 또 다릅니다. 내 보여줄 테니까 보세요. 이게 훨씬 더 집중력이 좋죠. 내가 그래서 이걸 강의하려고 그랬던 거고 FOMC 중대시황은 다음 주에 여러분들 야간방송 참여하라고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대신 그거 갖고 여러분들 FOMC 전부 다 이해하시면 안 돼요. 기본 가이드라인 준 거예요. 자, 포스코 퓨처 볼래요? 포스코 퓨처는 월봉이 이미 몇 파입니까? 1, 2, 3, 4, 5파예요. 5파가 슈팅이 걸린 거예요. 오빠 나만 팔아 아빠 알죠? 그래서 이 주식은 절대 추격 매수해서 물리면 안 되는 거고 아시겠어요 여러분? 월봉이 달라요 여러분. 포스코 홀딩스하고 포스코 퓨처를 보면 월봉이 달라요. 근데 일봉은 이 포스코 퓨처는 일봉으로 올라갈 때도 저렇게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해서 여기서도 얘도 1, 2, 3, 4, 5가 끝났던 겁니다. 그래서 40만 원 언저리 따라가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 깊은 뜻이 있었던 거고, 이게 지금 지난 다음에 설명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다음에 설명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게 언제 설명이 들어간 거라고요, 여러분? 저게 2023년 3월 7일 날 방송에서 포스코 케미칼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세 개가 합쳐서 어쩌고 저쩌고 30만 원 넘어가는 겁니다. 이거 그때 20 몇만 원대 있었을 거예요. 이거 알고 가야 됩니다. 이런 사람한테 포스코 퓨처하고 포스코 케미칼 뭐 단기 저항 얘기한 거 갖고 이래라 저래라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예, 그 당위성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포스코하고 에코프로는 말만 나온다. 이 토마토가 지우면 상관이 없겠지만 내가 보면 저는 항상 이 얘기 할 겁니다. 알고 가시라고 얘기해 드린 거고. 자, 다시 갈게요. 포스코 퓨처는 월봉이 이렇게 돼 있고요. 시간이 남았으니까 에코프로를 할까요? LNF를 할까요? 내가 아까 LNF를 한다고 했으니까 LNF를 할게요. LNF 월봉을 보시면 무지막지하게 올라와 있는 거 맞죠? 얘가 그래서 공매도 세력이 많았던 겁니다. 이해가 좀 되십니까? 포스코 홀딩스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다시 말하면 이 LNF, 에코프로 LNF 일진머트리를 3인방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포스코 그룹주들은 얘들이 움직임이 좋을 때는 주식으로 쳐주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그래서 공매도가 많았던 건데 이게 월봉을 보시면 이게 5파동을 준 것처럼 보였던 거죠. 1, 2, 3, 4, 5파동을 준 것처럼 보여가지고 이게 세지 못했던 겁니다. 근데 만약에 얘가 여기서 모양을 잘 만든다라고 치면 이게 3이 돼서 4가 되고 5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못 가도 30만 원 얘기했던 거고, 주도주는 외봉으로 죽지 않는다라고 했죠. 주도주는 절대 외봉으로 죽지 않거든요. 그래서 8개월 동안 30만 원 얘기하면 얘가 만약에 30만 원으로 갔다가 밀리면 월봉이 쌍봉이 되죠. 그래서 밀리게 되는 겁니다. 이 정도 기본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 에코프로를 보시면 에코프로가 이게 에코프로의 월봉입니다. 에코프로의 월봉은 코인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알겠지만 이거는 이더리움 월봉이에요. 이더리움. 아시겠어요? 이게 허위가 없는 거지. 보이십니까? 그래서 절대 추격 매수하면 안 된다고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의 월봉은 달라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에코프로 BM을 긍정으로 얘기했던 거고, 얘도 지금 보면 이걸 1파로 놓으면 여기서부터 여기를 하나에 파로 놓으면 1, 2, 3, 4, 5가 되는 거예요. 근데 1파가 3파와 5파가 이렇게 강력할 때는 이걸 1로 안 줍니다. 대신 절대 추격 매수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건 그냥 나는 파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의견까지는 얘기 안 할 겁니다. 이건 오히려 여기가 1로 봐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1, 2, 3까지 된 거고 조종사 상승호가 또 있어요, 여러분. 에코프로 BM은 또 있어요. 이 정도는 내가 알려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한테.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에코프로 LNF의 이제 일진머트리, 롯데머트리도 얘가 결코 약했던 주식이 아니었던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왜 월봉상 목표치를 준 주식을 따라가면 위험한지 이걸로 얘기해 드릴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이 한 파동. 얘는 1, 2, 3, 4, 5로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는. 그리고 조정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1, 2, 3, 4, 5로 올라가면서 5파에서 슈팅이 걸린 거죠. 5파. 그러니까 얘는 10만 원을 안 넘어갔어야 되는 거예요. 얘가 10만 원을 안 넘어갔어야 하나, 둘, 셋, 넷, 상승 5가 남으면서 이쪽에서 20만 원, 30만 원으로 갔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슈팅이 걸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건 여기서 슈팅이 걸려버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약한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동박이 매력은 없다라고 해도 15만 원대에서 5만 원이면 3분의 1 토막이에요. 그래서 롯데에너지 같은 건 장기 투자를 하면 절대 손실 안 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최소 7만 원대 원자료에서 8만 원까지는 여력이 있는 겁니다. 이것도 맞고 틀리고 가보면 알겠죠. 지금도 여러분들 보시면 나는 주도주 월봉을 얘기하면서 롯데에너지가 올라갈 수 있다 없다의 의견을 지금 분석을 하면서 얘기하죠. 근데 다른 애들은 그냥 분석만 하죠. 포스에 빠졌잖아요. 이거 내가 비싸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라는 건데 거기까지 나와야 그자가 바로 전문가다. 추가 노력하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이거 이종복입니다라는 말은 일부러 빼는 거라니까.